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5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미녀담의 코인고스톱,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김민아고요. 여러분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연휴도 지나고 날씨도 조금씩 포근해지면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코인 시장만 봄이 아니라 아직도 차가운 겨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코인 시장은 연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에 이 24시간 동안 계속 변하는 차트 때문에 또 편하게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를 외칠지 스톱을 외칠지 오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해 주실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이제 연휴 끝나고 처음으로 만나 뵙는 금요일인데요.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역시 우리 민쌤께서는 연휴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수업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여담입니다. 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공격하기는 오히려 편합니다. 어젯밤 저는 제 수강생들과 함께 매매를 했는데요. 뷰도 상방으로, 존도 상방으로, 타점도 저점에서 공격을 해서 다행히도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차트의 흐름인데요. 한 시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은 1시간 봉은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를 5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봉으로. 지금 현재부터 볼게요. 5분 봉. 지금 현재는 가격이 1960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지금 현재 1960인데 어제부터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는 1900 저점 되면은 나름 매 상방으로 저점 잡아서 존을 상방 공격하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게 1900대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은 1800대도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도 그렇고 상황도 그런데 얼음으로 얘기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한데, 뻔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하방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저점을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 정도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주간의 이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상황 체크를 할 건데요. 목요일 날 새벽 4시입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참 FOMC 1월 금리 동결이 되는 그때 나왔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위원들 간에 있어서 스펙트럼이 넓다였습니다. 근데 어제 4시 6분에 대한민국 기점으로 했을 때 4시 6분에 첫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양방향 금리 결정 문구로 지지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 금리 결정할 그 순간에 몇몇은 상방 표명을 할 수도 있었다. 근데 그때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다시 역주행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안정을 시켰는데, 이번에 FOMC 회의록에서 그게 나왔어요. 몇몇은 인상 의견이 있다. 그리고 대다수는 당연히 동결 의견이었죠. 그리고 몇몇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친 트럼프 인사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FOMC 요원들은 보통 고려하는 요소가 2가지입니다. 이번에 FOMC 회의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2가지 요소는요. 하나는 인플레에 대해서, 하나는 고용에 대해서입니다. 또 우리 신문 기사에 눈을 확 띄게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대다수
노동시장에 대해서 하방 위험, 이게 이제 하방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하방 위험, 이 과거에는 이게 뭘로 나오냐면은 침체라는 말로 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표 발표가 있거나 뭐 고용이 나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성장 위험이 나름대로 어떤 그 바로 직격탄으로 받아가지고 시장은 뭘 걱정했냐면은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올라올 대로 충분히 올라왔는데 경기 침체 위험이 닥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로 시장이 이제 얼어붙은 상황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살짝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2주 전부터 AI 어떤 그 버블까지는 아니고요. AI가 너무나 캐펙스가 너무나 많이 투자가 됐는데 실제로 나온 것은 없지 않느냐라는 의심. 그래서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검증의 단계로 가는 상황으로 이제 좀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3년 내지 4년 동안 우리 시장을 끌어왔던 그 뉴스의 지표가 됐던 뉴스가 되었던 그것이 뭐냐면은 bad is good, bad is good이고 good is bad. 이게 이슈였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제 고용은 나름대로 괜찮다. 네, 고용은 괜찮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FOMC 위원들이 인플레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오늘 결정이 납니다. 오늘 10시 30분에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전에 PC 그 가격 지수는 2.8%였는데 지금은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2.8%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전 월비는 이전 달에 0.2%예요. 근데 이번에 예상한 값이 0.4입니다. 0.2나 0.4가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월이잖아요. 그러면 0.2 곱하기 10이면 2.4예요. 근데 0.4 곱하기 10이면 4.8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팬데믹 이후에 있어서 물론 물가가 5%까지 올랐는데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12 곱하면은 팬데믹 이후에 그 고물가로 다시 간다고? 이거 굉장히 이거 그냥 넘겨 짚을 수 있는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밤 이제 몇 시간 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0.4 근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0.4 숫자가 나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뭐 0.3이나 이렇게 나오면 좀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비는 2.8%, 그 예상은 2.9%, 실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휴한 게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휴한 근원은 아까 그 PC는 0.4를 예상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근원은 이전은 0.2인데 지금 현재는 0.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나 지금 적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듯이 자 고용은 나름 괜찮습니다. 나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잘린 사람, 즉 실업수당 청구권을 내가 잘렸으니까 돈 주세요 하는 사람이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많아졌기 때문에 똔똔. 그러니까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 두 번째 이제 그 핵심 연준 위원들이 보는 요소는 이제 물가인데요. 물가의 지표는 CPI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CPI는 2.7 예상이 2.5, 예상에 실제 나온 것은 2.4, 월로 따지면 0.3 예상에 이전에 0.3, 실제 나온 것은 0.2. 쉽게 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CPI가 하고 PC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올 것은 PC인데요. PC는 나와봐야 알겠고 이미 발표된 CPI는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트에 가면 가격이 얼마에 찍혔느냐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마트에 가서 개인이 내가 실제로 어떻게 지출을 했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개인 소비 물가지수예요. 근데 이제 연준 위원들은 두 가지를 다 보긴 하는데 CPI도 보고 PC도 보는데 CPI는 나름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가 좋았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CPI 좋았다.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조금 약간 이제 아까 뭐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되냐면 너무나 예상치가 0.4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 작년 겨울에 아주 혹한이 불어닥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 25년 6월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가끔 농담으로 그런 거 하잖아요. 전개한다. 전개된다. 작년 6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로만 듣던 B2B, B2 폭격기가 전개됐잖아요. 그 전개돼 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정말 미국의 전략자산은 아무 손실 없이 타격을 하고 와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이란의 핵시설은 싹 다 이제 파괴됐다.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루 정도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폭격할 줄 알고 거기에 이미 농축 우라늄 같은 정말 실질적인 것들은 시설은 몰라도 농축 우라늄 같은 것들은 이미 다 빼돌렸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핵 협상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터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벌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6월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B2 폭격기가 전개됐을 때 크루즈 오일의 그 피크가 74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만약에 된다면 크루즈 오일이요 100불 넘어서 120불도 갈 수 있다. 만약 그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경제에 큰 타격이 들 뻔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웬만한 트레이더들도 거기에서 유가가 74불에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64불까지 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세상에나 러시아가요 이란하고 합작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한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세계 시장에서 한번 작년 6월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간 무디어져서 그렇지 지금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거의 전시 체제에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험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에 나오는 PC의 물가에 대해서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아나운서님 받아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적인 상황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이슈 브리핑 마쳤습니다. 지금 연휴가 있었죠. 이번 연휴가 좀 다른 때보다 좀 더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변동성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민첩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 가지 행동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거 생기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요 제가 매매를 할 때 어떤 툴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툴은요 인디케이터라고 그러죠. 인디케이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용어로는 뭐 지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입혀 놓은 것이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일목균형표를 쓰고요. 잘 안 보이시겠는데 위에 있는 윗선과 아랫선의 파란 선이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입니다. 오늘은요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시간 봉이요. 4시간 봉이 제가 보는 추세선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눈에 딱 띄는 것은 예, 이더리움인데요. 이게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게 이더리움 4시간 봉 차트인데요. 이거가 여기가 지금 이 라인이 이게 3000 라인입니다. 3000 라인. 3000 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밑에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1700 라인입니다. 4시간 봉 차트로 볼 때 한번 보세요. 이 노랑선과 하향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노란선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준선이라고 부릅니다. 노랑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노랑선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얀 선이 일목균형표의 이게 전환선입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합작이 모든 차트에서 이게 만약에 이더리움 차트가 되었던 비트코인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이게 추세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 이 뼈다구 차트라고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하게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 위에서부터 사실 흘러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왔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방을 탔죠. 여기까지는 상방을 탔어요. 여기서 상방을 탔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둘이 이게 교차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 뼈다구가 둘이 만난 거예요. 교차를 이루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추세가 훼손이 상방 추세가 요 라인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훼손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쭉 내려가 가지고 여기까지는 기감인가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라인도 있고 추세가 하방으로 잡았다가 다시 또 상방으로 올라왔다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 라인부터는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힘을 합치기 시작해요. 잠깐만요. 요 라인. 요 라인 한번 잘 보십시오. 요 라인을요. 자, 지워드릴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라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라인을. 어때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자, 노랑선과 여기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합체를 이루어요. 합체. 노랑선과 기준선이 합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게 이제 240분짜리거든요. 240분봉이 합체를 이루어서 방향은 여기서 보이는 대로예요. 방향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서 합체라는 것은 뭔가 힘의 분출이 있겠다. 모든 매매의 모든 어떤 그 파동의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수렴과 발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파동의 기본은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합체되고 뭔가 힘을 모으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힘을 모았어요. 여기서 이제 모은 거예요. 여기서 모은 거. 내리는 척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리는 척하다 진짜 내릴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차트를 보는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수렴 단계거든요. 수렴 단계를 여기서도 한번 수렴했고 여기서도 한번 수렴했고 여기서 수렴을 이제 완성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수렴을 완성했어. 쉽게 말하면 하나로 그냥 기준선과 전환선이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수렴 끝났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남은 거야. 근데 얘가 알려줘. 여기서도 다행히 나 어디로 갈 거야 알려줘. 이게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야. 수렴의 단계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이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각도만 차이가 나는 거지 횡보하느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근데 여기서 이게 다 알려줘 버렸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제 좀 이걸 확대할게요. 자,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확대를 했어요, 지금요. 여기서 뭉쳐가지고 확대했더니 완전히 이제 이게 수렴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게 수렴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수렴이 완성됐으면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방향은 기울기. 기울기가 어디야? 이걸 확대해서 잘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지만 좁히면 가파릅니다. 아래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방 매도 공격을 시작을 해야겠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다. 보세요. 자,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여기서 이게 확 눈에 띄잖아요. 여기서 수렴이 완성된 다음에 기울기는 아래로. 어디까지 내려와? 여기까지 내려왔어 지금.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야? 이 뼈다구가 한 번도 겹치지 않아. 그게 뭐야 이게? 이 뼈다구의 스팬, 그 다음에 여기 스팬, 여기 스팬, 구름과 이 뼈다구의 스팬, 이게 뭐야 다? 이걸 스팬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팬. 공간이야 공간. 스팬은 뭐라고? 추세야. 스팬이 추세라고. 이게 스팬이. 추세가 뭔가 좀 줄어들거나 겹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추세로 어디까지? 1740까지 추세의 훼손 전혀 없이 쭉 한 방에 내려왔다.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작은 봉, 즉 5분봉과 1분봉으로서 현재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 현재 그러면 너는 어떻게 보느냐, 장을. 자, 일분봉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공격의 방향은 저는 지금 뷰, 요거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존, 타. 이 뷰를 쭉 전체적으로 4시간 봉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왜 하방 공격을 안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존,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라인, 1900대 하반대, 1900대 뭐 1900, 1910, 1920 이런 정도. 어젯밤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1908, 1910, 1925 이런 정도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객단가가 나오면 내 평단가에서 반타를 합니다. 반절은 이렇게 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끝까지 홀딩하는 그 작전을 써가지고 나름 좋은 수익을 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못 맞췄어. 상방으로 잡았고 하방으로 잡았는데 갑자기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PC 오늘 10시 PC 발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나스닥이 급락을 해. 지금 시장에는 무슨 위험이 있어요? 나스닥 급락이 한 번 남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 PC 어떤 그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아직은 지금 민감하게 둔둔하게 그냥 덤덤히 반응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세게 반응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뭐예요? 아직은 뭐 작년 25년 6월 달에 B2 폭격기의 전개 상황을 봤기 때문에 뭐 여기는 오일도 지금 61달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6까지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방을 잡느냐? 이게 지금 가격이 지금 1,700대잖아요. 1,900대잖아요. 그러면 1,700 떨어져서 1,500, 1,300까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령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져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것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그 다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아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우리 민여담 선생님께서 차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일명 코린이 분들께서는 차트를 볼 때 어떤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쌤께서 방금 설명해주신 일목균형표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용 철저하게 복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민쌤께서는요,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제 시간 동안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에 시간 남으실 때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시장을 좀 매일매일 감각을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라이브 강의 들으시면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저는 레인지인데요. 그 레인지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자, 한번 선을 제가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숫자를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얼마로 나오는지. 자, 밑에 라인이 1930 라인이네요. 1930 라인에서 윗 라인은 이렇게 찍고요. 가격을 갖다 대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193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67 거의 1970까지 왔네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1900 라인 하방이면 요 지점, 예, 이 지점, 이게 지금 이더리움 일분봉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일분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 4시 오후 4시 26분 요 지점이요. 그 다음에 5시 27분 이 지점. 만약에 이 지점에 1930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때 매수 공격을 들어가면 이게 타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매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들어간 가격 대비
1940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1950, 10포인트만 먹으면 나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선물 차트인데 선물과 현물과 주식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특장점이에요. 선물의 특장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요 한 부분이죠. 이거 한 부분. 이걸 저희들은 한 입 베어 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한 입만 먹을 수 있으면 주식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뭐 한 3, 4일 어치에 어떤 기다렸다가 먹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의 특장점은 이렇게 기회가 많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여기서 한 번 매수, 여기서 두 번 매수, 털고 나오는 가격, 수익 내고 나오는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가격이 이 중간 언저리 어디쯤? 중간 언저리 어디쯤? 여기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잡았다. 그러니까 30 내지 40 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1954 정도에 나왔다.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특장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뭘 잡아야 하냐면 이게 과연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잡는 게 뷰와 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타이밍이 정확하게 타점이 어디냐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일목균형표를 입혀놓으면 일목균형표가 없는 덩그러니 이 차트만 있는 것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렇게 한눈에 다 쳐다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잡을 경우에 있어서 이제 4시간 봉으로 전체로 놓고 보면 이렇게 짧잖아요. 굉장히 작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이거를 점점점 작은 숫자로 변해갑니다. 이거 1시간 봉은 이렇고요. 30분 봉은 이렇고요. 15분 봉은 이렇고요. 지금부터 이제 돈입니다. 골프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어떤 그 아이언샷 이런 거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퍼팅이에요. 퍼팅. 온그린 했어. 그게 이제 5분 봉입니다. 온그린. 여기부터는 조금만 실수해도 이제 돈 차이가 팍팍 나오는 거예요. 이게 5분 봉입니다. 자, 5분 봉의 흐름은 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매매했던 실제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만큼이. 여기서 뭐만 했어요? 우리는 떨어질 걸 지금 시황적으로 매크로적 상황이나 나스닥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방 공격을 안 했어. 다 상방만 했어. 그 이유는 설령 지금 오늘 저녁에 PC 발표가 일어나서 갑자기 얘가 1900을 깨고 1800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그게 100포인트거든.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뜻대로 안 됐을 때 지금 이 라인이에요. 어제 우리가 여기서 공격을 했는데 우리 뜻대로 언제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여기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100포인트 떨어져.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물량 조절이에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 시드가 100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0.3리더, 두 번째 0.3리더, 세 번째 0.3리더, 1리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요. 내 시드가 1000불이다. 그랬을 경우에서는 0.3리더만 처음 먼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0.3리더 이만큼 들어갔어. 여기서 실제로 우리 그렇게 했어요. 어제 여기서 들어갔는데 뜻대로 안 돼. 이만큼 해서 0.3번씩 두 번 해서 1리더를 만든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권장 시드인 100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리더에 맞춰버린 거예요. 1리더에 0.6인데 그보다 살짝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건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모든 상황은 나스닥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꺼질 듯이 하지만 실제로 꺼지지 않는, 그러나 그 리스크는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꺼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3000부터 그 위에서부터 지금 50% 이상 많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1300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물량,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제 물량 조절을 할 때 내가 들어간 가격 곱하기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들어간 가격, 그 다음에 내가 0.6리더를 보유하고 있냐, 1리더를 보유하고 있냐, 1.2리더를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150만 원 갖고 실제 지금 내가 말 들어서 뭐 20만 원을 썼냐 60만 원을 썼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이 움직임에 따라서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고, 내 자본이 150만 원인데 내가 20만 원어치밖에 안 샀으면 조금 가격이 출렁출렁 하더라도 그 밑에서 1,500이나 1,300에서 다시 한 4, 5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게 물량 조절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이제 저는 표현을 첫 번째 물량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S1,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갖다가 크게 나눠서 크게 라지 1, 라지 2, 라지 3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도 스몰 1, 스몰 2, 스몰 3 이렇게 다 10등분을 해요. 10등분. 그 중에 어제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1000불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들어간다고 봤을 경우에서 한 1.22더 정도 이 정도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은요, 매매라는 것은 뷰, 존, 타이기는 해요. 뷰가 좋고 존이 좋고 타점이 좋으면 얼마를 더 먹느냐의 차이는 있고 잃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리스크가 완전히 오픈돼 버리면 단 한 방에 아웃될 수가 있잖아요. 그 한 방을 결정하는 게 뭐냐? 그게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더인 경우에 있어서 1000불 내가 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이더를 기준으로 0.6이나 1.2이더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 오히려 주식 못지않게 안전합니다. 상당히 안전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지금 1900대 초반대 오히려 1908 이 정도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1870, 1890까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만약에 그때 들어간다면 마지막 물량을 한 번 더 넣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더 큰 걸, 한 시간 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자, 크게 볼게요. 한 시간 봉으로 볼 때, 자, 지금 이 위치예요.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 매수 공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860, 1960, 1980, 1990 여기까지 여기 2000 이 정도까지 지금 이 정도 라인이가 2000 라인이거든요. 지금 2000 라인까지는 지금 현재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1900대 초반 자리입니다. 1900대 초자리. 그래서 여기가 지금 레인지가 그게 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움직임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요. 위로도 지금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아래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심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00에서 2000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더 선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 한 20포인트, 30포인트 이렇게 먹고 바로 줄먹줄기 줄 때 딱 먹고 나오고 다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줄 때 딱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 발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란과의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야겠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그 수업에 있어서는 공격 자체는 매매의 존은 하방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큰 뷰는 하방 흐름이 맞아요. 근데 그 뷰를 말할 때에도 내가 기준점을 어디서부터 정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8시,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그 다음날 아침 8시, 9시 정확하게는 이제 9시를 기점으로 해서 뷰를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매매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현재 상방뷰다 그러면은 1900을 기점으로 해서 상방뷰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존을 잡을 경우에 있어서는 방향에 맞게 어떤 상방뷰 있을 경우에서는 기다렸다가 큰 흐름에 적어도 어떤 봉 5분봉의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방의 모습이 띄었을 때부터 이제 들어갈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스크가요. 자,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공격을요. 이게 이제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를 상방으로 잡을 수도 있고 하방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 리스크가 그래요. 이게 이제 1900이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2000이에요. 얘를 이더 선물 기준입니다. 이더 기준이에요. 이더 기준인데 1900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한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AI 검증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표가 나름 어떤 그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 PC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들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방을 잡지 않느냐? 그거는요. 이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구간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거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건 하방을 잡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1이라고 할 때 여기서 들어가면 리스크가 당연히 10이죠. 그죠? 여기서 들어가면 리스크가 4죠.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면 리스크가 10배. 여기서 들어가면 리스크가 40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자리? 야, 여기서 들어가려다가 좀 참았다가 아닌가비 하고 기다려. 이만큼 내려와. 참았다가 또 아닌가비 하고 기다려. 여기서 들어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밑으로 확 떨어질 것 같거든. 마찬가지. 올라가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가 리스크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리스크가 4. 여기가 리스크가 10. 여기가 리스크가 4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근데 올라가는 관점에서 볼 때도 여기서 참았다가 바로 못 들어가거든. 주저주저 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참았다가 또 마지막에 여기서 딱 들어가. 이런 리스크. 지금은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방 리스크가 크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래로 안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지금 앞으로 시장이 1700을 향해서 다시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30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벌써 충분히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기서부터 3000부터 시작을 해서 충분히 내려오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히 내려왔다. 충분히 내려왔는데 마지막 이 시점에서 굳이 하방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어딨냐? 그 얘기예요. 시장이 안전하다. 여기서 블록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이미 하방 리스크, 즉 하방에 공격하는 하방 리스크는 충분히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공격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소 한 번 더 무너지는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내려온 가격대 1900대 초반 1900대 중반 이 정도라면 이 무빙의 차트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저점 구간에 약간 눌림목 그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방 공격을 해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이 어떤 논리로 올라갈 때는 여기가 리스크가 1, 여기가 리스크가 4, 여기가 리스크가 10, 여기가 리스크가 40이니까 지금 현재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때 상방으로 공격할 때 리스크는 2 내지 4밖에 안 되고 하방으로 공격한다면 이때 리스크는 10이나 40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크다. 그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공격을 상방으로 하지 않고 하방으로 잡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앵커님
받아주십시오. 네, 이 차트 트레이딩을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안전함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민여담 선생님께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기준으로 차트를 어떤 뷰를 보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오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 수강생님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엄청난 것을 배울 때 몸으로 익히라는 말을 합니다. 절대 머리로 익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책을 보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책을 통해서 그냥 이때 들어가고 이때 나오고 일목균형표에서 뭐 숫자 막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일목균형표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머리로 공부하지 마시고 실제 실전에서 내가 작더라도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진입을 할 때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고 나스닥 상황은 어떻고 비트코인 상황은 어떻고 이런 어떤 그다음에 차트의 움직임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머리로 막 숫자 막 이렇게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내가 매매를 할 때 있어서 매매일지를 쓰라 그 얘기하고 매매일지 쓰셔야 됩니다. 근데 책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이 자리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패턴이 어떨 때 들어가고 이렇게 머리로 외웠다가는 어떻게 돼요? 제가 첫 강의에서 강조한 게 뭐였었죠? 내가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있대 그것을 내 머릿속에 고착화시키지 마라. 그거를 정형화인데요. 정형화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전에 작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드를 적게, 그리고 고수습 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선 내공, 내가 내공을 완전히 갖출 때까지는 절대 물량을 찢지 말고 내가 적은 물량으로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서 선 내공 후 물량을 싣고 그 다음에 몸으로 배워라. 내가 정말 자유자재로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몸으로 바로 망설이지 않고 보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몸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저희 민여담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3가지 원칙이 있죠. 바로 민첩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입니다. 이 담대함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한 가지 투자 명언을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이 투자 거장의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또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 속에서도 이 변동성 자체를 하나의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자세, 우리 민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담대함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밤 10시에서 또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라이브 강의를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강의는 저희 팍스경제TV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건 아니고요. 자체 플랫폼 통해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직장인 분들도 퇴근을 하시고 나서 저녁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시장을 조금 감각을 익히고 싶다, 아니면 좀 심도 있게 투자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 강의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0분간 이렇게 수업을 잘 마쳐봤는데요. 시장은 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투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가상자산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